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나의 구원자 하늘이 내려주셨나.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 해부생리 비법서 시작할게요. 기초과학 35문제 중에서 굳이 따지면 해부생리 문제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성인간호랑 겹쳐서는 10문제 이상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해부생리에서 뭐 7문제 나왔어? 이런 모의고사도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해부생리를 뭐 2문제 나오니까 포기해야지 이러기에는 좀 애매한 과목이라는 거.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다 짚어드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다 암기도 안 되고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별 5개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서 구매하신 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컬러, 별 표시 위주로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법서 마감 끝났는데요. 계속 추가 구매 원하시는데 기회는 항상 제가 말했죠? 있을 때 잡으셔야 돼요. 고압증기멸균, 가압증기멸균 같은 말이에요. 바뀐 용어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굴곡, 신전, 과신전 이 정도 알고 갈게요. 굴곡은 굽힌다. 관절의 각도가 작아진다는 거죠. 신전, 펴는 거예요. 과신전, 과다하게 펴는 것이다. 내전, 외전, 모음, 벌림입니다. 나 혼자 밥을 먹고 내전, 외전, 모음, 벌림. 내전, 외전, 모음, 벌림. 다리 모으고 벌리고. 요 정도는 국가고시에 나올 법도 합니다. 나머지는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 볼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뭐예요? 탄단지, 아트리. 제가 이렇게 6글자를 암기시켜 드렸는데 탄단지, 아트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아트리,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아제다. 그런데 이게 한글말로 바뀌었죠?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분해효소. 트립신은 단백질 분해효소, 리파아제는 지방 분해효소. 오히려 더 쉬워졌어요. 탄단지, 아트리 이렇게 6글자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체위, 무릎, 가슴 자세가 뭐예요? 스륜이죠? 또 골반 내진 자세는요, 산부인과 자세, 쇠석이, 절석이입니다. 트렌델렘 부르크 자세는요, 트렌델렘버그 자세예요. 이동 겸자가 전달 집계로 직전국시에 나왔고요. 티록신, 타이록신. 편마비 환자, 반신마비 환자, 포도상구균, 포도알균 뭐 이렇게 크게 막 변경된 건 없습니다. 해부학 용어 하자치면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니까 아웃라인만 잡아드릴게요. 굴곡은요 관절의 각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굽힘이라고 했죠. 팔꿈치를 구부린다, 고개를 숙인다. 다 굴곡이에요. 굽힘이다. 요거는 측방 굴곡이다. 이제는 측방 굽힘이다. 신전은 관절의 각도가 펴지는 거, 서로 멀어지는 거. 폄이다, 폄. 어깨 과신전, 과다평이고요. 내전, 외전이 모음, 벌림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 보고 내전, 외전, 모음, 벌림이요. 이 사지가 인체의 중앙선으로 가까이 오는 거 모음, 중앙선 바깥으로 가는 거 벌림. 뭐 오히려 쉬워진 것 같아요. 이거는 외회전. 한 번씩 국가고시에 나왔습니다. 과거에. 내회전, 외회전, 바깥 돌림, 안쪽 돌림 뭐 이렇게 나왔고 고관절의 외회전으로 오른 것은 바깥 돌림은 1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는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세요. 굴곡, 신전, 모음, 벌림, 내전, 외전 정도만 알고 가시면 그냥 뭐 기본은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론들은 사실 여러분이 다 하시기가 어려워요. 체액 국시에 한번 나왔으니까 체액은요 우리 몸에 있는 물이에요.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왔는데요. 세포 내액이 많을까요? 외액이 많을까요? 이 몸 안쪽에 더 물이 많다 생각하세요. 세포 내액이 3분의 2, 세포 외액이 3분의 1이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성인과 유아 중에 체액 물량이 더 많은 사람은 애기입니다. 애기. 유아가 더 물이 많다. 체액량이 더 높다. 이렇게 그냥 굵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206개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다 암기를 했었지만요. 악관절이 2개가 있습니다. 악관절을 측하해. 측두골, 하골이요. 모든 뼈의 이름을 다 아실 수 없어요. 횡격막 늑간근, 요거는 국가고시 빈출이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안정적인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 횡격막, 늑간근. 왜 늑간근으로 나오든지 그냥 늑간근으로 나오든지 횡격막이 나오든지 호흡에 사용하는 근육이다.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이 뭐예요? 가로로 된 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횡격막이 답에 없어, 뭐 가로막이야,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심장 판막의 기능은 역류 방지, 근골격계 질환. 일단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은 수용이 좋죠. 관절을 많이 쓸수록 통증이 더 심해져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운동하기 전 강직 부위에 온연료법을 적용한다. 원래는 무슨 염증에는요, 냉요법을 하고 온열법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관절염은 급성 통증이 아니죠. 급성적인 질환이 아니라 만성적인 질환이잖아요. 온연료법, 그냥 뭐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따뜻하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대칭으로 발생하는 건 류마티스, 비대칭으로 한쪽만 아픈 거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요거는 중요하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갈게요. 골다공증 있는 여성 노인, 뭐가 좋다? 걷기가 좋다. 골다공증에는 어떤 운동이 좋다? 걷기가 등장성이에요? 등척성이에요? 걷기 자체는 등장성 운동입니다. 관절을 쓰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골다공증은 등척성 운동이 좋다 그랬거든요.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 하지만 걷기는 등장성임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에스트로겐이 결핍됩니다. 왜? 이제 폐경기, 갱년기가 되면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골다공증을 깔고 넘어져요. 낙상돼요. 고관절 골절이 쉽다. 고관절 골절 되면요, 그 이전의 삶의 진로는 돌아가기가 어렵죠. 골다공증에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걷기가 좋다. 국가고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걷기는요, 뭐 어떤 질병에도 다 좋아요. 하지만 골다공증에는 더 좋다라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골절이 취약하니까 부상 위험이 없이 힘만 줬다 뺐다 관절 안 쓰는 등척성 운동이 좋다. 하지만 걷기는 등장성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칼시토닌 과다 분비 시 골다공증 예방이 가능하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걷기가 좋다. 골절에 취약하니까 골다공증은 등척성 운동을 권한다. 단, 걷기를 하지만 걷기는 등장성 운동이다. 걷기가 등장성 운동이고요. 계단 오르기 등장성 운동이죠. 이런 거 국가고시 나옵니다.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이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무기질 뭐예요? 칼슘, CA죠.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왜 높아지죠? 에스트로겐이 결핍돼서. 이거 다 국가고시 포인트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수근간 증후군 너무 중요하죠. 국가고시에 거의 매번 나와요. 수근간 증후군은요, 손목을 구부려서 양쪽 등을 맞대고 1분 정도 있으면 저립니다. 어디가 저려요?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려요. 그랬을 때 수근간 증후군인가 봐,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됩니다. 밤에 더 아파요. 팔렘 검사가 뭐냐? 그림을 고르라고 합니다.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1분 정도 했을 때 손 저림이 심하다면 수근간 증후군이다, 이거예요. 티넬 검사, 손목의 정중신경을 이렇게 뭐 고무망치 같은 거로 이렇게 두드려요. 통증을 확인하는 검사가 티넬 검사입니다. 그래서 팔렘 검사를 하든지 티넬 검사를 해서 수근간 증후군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수근간 증후군 수술을 하고 나면요, 24시간 동안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음찜질, 진통제로 통증을 관리하고요. 한 6주는 무거운 물건 들면은 안 되고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근육, 인대 쪽을 수술하면요, 한 6주는 있어야 그 인대가 붙습니다. 수근간 증후군의 자가진단법, 팔렘 검사. 소화기계 구조,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소화기계예요. 소화기계의 종류, 구강, 인두, 식도, 위, 간, 담낭, 췌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 관까지가 다 소화기계라고 할 수가 있다. 입으로 들어가죠? 입에서 저작, 씹어요. 인두를 통해서 식도로 내려갑니다. 위에서요, 소화효소가 나오죠? 소장에는 십공회, 대장에는 맹결직이 있어요. 소장은 십공회, 십이지장, 공장, 회장이 있다. 대장은 맹결직, 맹장, 결장, 직장이 있다. 소장은 6, 7m 정도 되고 대장은 1.5m 정도 됩니다. 입에서는요, 침이 나와요. 그 침에서 프티알린이라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프티알린 또는 타이알린 같은 말이에요. 알파 아밀라제 또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 이렇게 나와도 아시면 좋겠어요. 위에서 나오는 단백질 분해 요소는 펩신이다.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오죠? 여러분 문제집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위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 요소 펩신이요. 펩신이라고 깔끔하게 안 나오고 펩시노겐 플러스 HCl, 위산이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효소,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펩신이에요. 간은요, 담즙을 생성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요. 췌장은 외 분비샘과 내 분비샘의 기능을 모두 하는 신체 기관이다. 그래서 복합샘이다 하죠. 췌장에서는 탄단지 아트리 기억하셔야 되죠. 아트리,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이게 뭐로 바뀌었다고요? 탄수화물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로 나오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 요소로 나오던 일맥상통하죠. 소화기계, 간은요, 인체에서 가장 크고요. 간이 담즙을 만듭니다. 간에서 비타민 K를 흡수해서 혈액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을 형성한다. 간이 제일 크다라는 거. 간은 해독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 같은 거 먹었을 때 그 해독을 하는 게 간입니다. 결핵약을 반년에서 1년 먹으면 간이 많이 상한다. 해독을 하는 약은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국시에 자주 나와요. A형 간염은요, 먹어서 걸립니다. 식기를 구별하고 같이 먹지 않는다. 식기를 끓이고 씻어라. 이게 중요한 거고요. B형 간염, C형 간염, 혈청성 간염, 피나 성관계로 옮습니다. 또는 주사 바늘로 옮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B형 간염, 고단백, 고칼로리를 먹어라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췌장액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복합샘이다. 소화효소를 분비하죠. 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오죠. 아밀라제, 드립신, 리파제, 아트리, 탄수화물 분해효소, 단백질 분해효소, 지방 분해효소가 나온다. 또 인슐린, 글루카곤도 나온다. 호흡기는 우리가 코로나, 감기, 호흡기로 많이 걸려요. 가장 흔한 위험한 병원체의 탈출 통로. 병원체, 바이러스죠. 폐포는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폐포입니다. 순환기계, 혈구에는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어요. 혈장은 물이에요, 물. 92%가 물이다. 90% 이상의 물,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혈액의 액체 성분이 뭐냐? 이런 거 국시에 나왔죠? 혈장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백혈구, WBC, 화이트 블러드셀, 식균 작용을 한다. 적혈구, 레드 블러드셀, 산소를 운반한다. 혈소판, 혈액을 응고한다. 요거는 그냥 맨날 돌아가면서 국시에 나옵니다. 직전 국시에도 적혈구, 산소를 운반한다. 이런 게 나왔어요. 문제, 폐에서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조직에서 폐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혈구가 뭐냐? 적혈구이다. 산소를 운반한다? 적혈구죠. 식균작용? 백혈구. 피 검사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높아. 이건 뭐예요? 이 몸에 염증이 있어서 이 백혈구가 식균 작용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한다. 제가 피가 잘 안 멈추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시술 같은 거 받을 때 피가 많이 나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요? 아, 선생님 저 혈소판이 적은가 봐요. 이랬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 되죠.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거죠. 혈소판이 적으면. 진짜로 피 검사하면 혈소판 그 수치가 조금 적게 나오더라고요. 혈액 응고가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장기 기억소에 가져가니까 혈소판이 좀 적으면 혈액 응고가 안 된다. 백혈구가 많은 거는 몸이 안 좋은 거죠. 식균 작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한다. AB형, 모두에게 피를 받을 수 있는 혈액형 AB형이에요. 모두에게 줄 수 있는 혈액형 O형이다. 좌심실과 우심실 중에서 두꺼운 데가 어디예요? 좌심실이 더 두껍습니다. 더 운동을 많이 하니까. 판막의 기능, 혈액 역류 방지. 동맥은요, 나가는 피예요. 정맥은 들어오는 피입니다. 좌심실이 가장 두껍다. 비장에서 면역력을, 항체를 생산한다. 좌자동정, 우우동정, 좌심방에서 그림을 보세요. 좌심방에서 좌심실, 좌심실에서 대동맥,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 전신을 통해서 대정맥.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전신,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전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폐동맥이 마른 폐 동맥이라서 깨끗한 피일 것 같죠? 제일 더러운 피예요. 이게 폐로 들어가서 정화가 돼서 폐정맥이 되는데 이 폐정맥이 가장 깨끗한 피이고요. 이게 다시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전신 이렇게 퍼집니다. 대정맥에서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환기계 관련 질환, 고혈압이 있습니다. 또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있어요. 동맥경화증도 순환기계 관련 질환이에요.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전신, 대정맥으로 들어가고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전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좌자동정, 우우동정. 평소에 공부하실 분은 하시고 국시 직전에는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횡격막, 요건 중요하다. 호흡 시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이다.
제가 상반기 비법서는 2월 달에, 하반기 비법서는 8월 달에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만 공개하고 신청을 받고요. 그 이후에는 추가 신청을 안 받고 있어요. 비뇨기계 구조,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이 순서를 모의고사에서 많이 물어보죠. 국시용은 아닌데. 장관이다. 신장이 먼저냐, 요관이 먼저냐. 장관, 신장 다음에 요관, 그 다음에 방광, 요도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신장의 기능, 신장은 정말 너무 중요해요. 신장이 망가지면요,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설이 안 돼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해요. 투석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하고요. 한 번 가면 막 3-4시간 걸리기 때문에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은 여행도 못 가요. 신장의 기능, 노폐물을 배설한다. 요산, 요소, 무기염류, 크레아틴을 배설한다. 영양물질을 재흡수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레닌을 분비한다. 신장에서 분비되며 혈압을 조절하는 물질 레닌이다. 핍뇨. 핍뇨가 뭐예요? 요 감소. 핍뇨, 다뇨. 요 비중이 높은 게 핍뇨입니다. 또 다뇨, 요 비중이 낮다. 핍뇨는요, 1시간에 30cc 이하고요. 하루에 500cc 맥주 한 잔만큼밖에 안 나오는 게 핍뇨입니다. 임종 전에 핍뇨가 많아요. 요 감소. 무뇨는 거의 오줌이 없어요. 100cc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다뇨, 요봉증. 항이뇨 호르몬이 결핍되면 요봉증이 나타나요. 이 항이뇨. 소변이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장애가 되면은 소변이 계속 나오는 요봉증이 나오겠죠? 요실금,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을 빼거나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생殖기계 구조,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여자는요, 에스트로겐이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다. 나팔관 너무 중요하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난관의 팽대부. 나팔관이 난관이에요. 신경계,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말초신경계의 기능에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다. 굵게만 알고 넘어가십시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고 신경 정보를 통합 조정하는 중앙 처리장치 기능을 한다라는 거.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볼게요. 대뇌에서는 감정을 조절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대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찔리네요. 요즘에는 감정 조절이 참 잘 되는데 제가 과거에 안 된 적이 많았거든요. 대뇌가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네요. 중뇌, 시상. 시상 하부가 국시에 정말 많이 나왔죠.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체온 조절 중추다 시상하부죠. 항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을 생성한다 시상하부고요. 인체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신경계의 구조는 시상하부이다 이거예요. 연수도 국가고시에 빠지지 않고 나오죠. 시상하부 아니면 연수가 나와요. 연수는 같은 말로 숲내인데요. 교내와 척수 사이에 위치하며 연수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네요. 녹색.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호흡 중추가 있는 곳.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 중추의 역할을 하는 거. 연수죠. 호흡과 맥박을 조절하는 중추. 연수죠.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뇌의 부위. 연수이다. 손뇌. 운동 중추가 있어서 손해가 망가지면 균형 능력이 상실돼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걷거나 넘어지는 거 손해가 망가져서 그렇다. 말초신경계,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된다. 뇌신경, 복잡하네요. 그쵸? 후각, 시각, 청각, 여러 안면 감각과 운동에 관여하는 게 뇌신경이에요. 그래서 뇌가 다치면은 말도 못하고, 이 표정도 잘 안 나오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척수신경 31쌍, 목신경 8쌍, 가슴신경 12쌍, 허리신경 5쌍, 엉치신경 5쌍, 꼬리신경 1쌍. 이게 뭐 한문으로 나오던지 한글로 나오던지 이렇다는 거. 경추신경이 8쌍이고 흉추신경이 12쌍, 요추신경 5쌍. 뇌신경 12쌍이 막 국지에 자주 나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후시동활삼, 외안내설미, 부설. 후시동활삼, 외안내설미, 부설.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후각신경, 시각신경, 동안신경, 눈돌림신경, 활차신경, 도르래신경, 삼차신경, 또 외양신경, 갓돌림신경, 안면신경, 얼굴신경, 내신경, 속규신경, 서린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더부신경, 설화신경, 혐의신경입니다. 이 중에서 제8 뇌신경, 내신경, 속규신경, 난청이 온다 하면은요, 제8 내신경, 속기신경이 망가진 거죠.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1차 결핵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난청이 온다. 제8 뇌신경, 내신경, 속기신경 요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촉진됩니다. 긴장하거나 놀랐을 때, 운전하다가 앞차를 박았을 때, 밤에 누가 따라왔을 때, 공포나 분노를 느꼈을 때 교감신경이 발동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자극되면요,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되고요. 땀이 줄줄 나와요. 땀샘 분비가 촉진된다. 혈압이 수축된다. 혈압이 올라간다. 오줌은 나와요, 안 나와요? 땀은 나오는데 소변은 안 나온다. 이게 바로 방광이 이완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궁이 수축됐다 하면 애기 나오죠? 이완됐다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되고 땀은 줄줄 나오지만 방광은 이완된다. 소변은 안 나온다. 이게 바로 교감신경이에요. 밤에 제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막 따라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기관지가 확장돼야 호흡을 잘할 수 있어서 막 뛰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땀은 뻘뻘 나지만 그 상황에 오줌 마리면 도망 못 가잖아요. 그래서 방광이 이완된다, 소변은 안 나온다 이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혈압은 올라가겠죠. 급성 통증 반응은, 교감신경 반응은 물어본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동공은 확대되고 기관지도 확장된다. 기관지를 확장하는 약물 뭐 있어요? 살,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살부타몰이 있어요. 기관지가 확 좁아지는 과민증을 뭐라 그러죠? 급성 중증 과민증,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그러죠. 내분비계, 뇌하수치 전엽이냐 후엽이냐, 그냥 후엽만 기억하세요. 후옥항. 후엽은요, 옥항, 옥시토신, 항이뇨 호르몬이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 다 전엽이다. 성장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피젤 자극 호르몬, 항체 형성 호르몬, 젖분비 호르몬 다 전엽이고 후옥항, 뇌하수치 후엽에서 나오는 거 옥항, 옥시토신, 항이뇨 호르몬만 후엽에서 나온다.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 4가지, 글해성코,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이거 모의고사 문제 은행에 정말 많이 나오죠? 글해성코,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이거는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에요. 티록신이 부족하면, 타이록신이 부족하면 소아는 크레틴병, 성인은 점액 수종, 점액 부종이 생긴다 그랬죠? 부갑상샘 호르몬, 파라토르몬.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온다. 뇌하수치 후엽 호르몬, 후옥항, 옥시토신, 항이뇨 호르몬이요. 옥시토신 자궁수축제죠.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에르고노빈, 두 개가 자궁수축제입니다.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오는데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상승시킨다.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 글에성코,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소아의 이관은 짧고 넓고 곧아서 이물질이 그냥 팍팍 들어가서 중염이 잘 생긴다라는 거. 홍채, 카메라의 그 렌즈 조리개 같은 역할. 문제, 망막에 관한 설명은 시각적 상을 받아 시신경을 통해 뇌로 보낸다. 이게 망막이에요. 문제 내볼게. 맞춰보세요. 흉곽의 앞쪽 정중앙에 있는 한 개의 장방형의 편골이 뭐냐? 흉골이다. 이런 문제 있었고, 심장 판막의 기능은 역류 방지이다.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 칼슘이죠. 팔꿈치를 구부려서 굴곡이죠. 굽힘. 또 능동적 관절 범위 운동 중에서 고관절의 외회전으로 오른 것은 바깥돌림. 1번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을 생산하고 인체의 항상성 시상하부죠. 항시 또는 시체, 체온 조절 중추. 외 분비샘의 기능과 내 분비샘의 기능을 모두 하는 거 췌장. 혈중의 칼슘 농도 저하 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뼛속의 칼슘을 혈액 속으로 재흡수시켜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이는 거 부갑상샘 호르몬이다.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 혈소판이다. 산소 운반하는 거 적혈구죠. 백혈구는요 식균 작용. 지방을 소화하는 요소 리파제 또는 지방 분해 요소이다. 탄단지 아트리. 소화기관과 기능, 위는 단백질을 분해한다. 위에서 단백질 분해하는 애가 누구죠? 펩신이죠. 정상호흡에서 흡기 시에 사용되는 주호흡근, 외늑강근 또는 뭐 횡격막 이런 거. 90% 이상의 물, 알부민, 90% 이상 물이다 하면 혈장으로 가세요. 교내와 척수 사이에 위치하며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호흡중추, 연수죠.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반드시 이중 잠금 장치해야 되는 거 마약류, 모르핀. 신장에서 분비되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거 레닌. 망막은 시각적 상을 받아 시신경을 뇌로 보낸다. 선생님 이렇게 끝났습니다. 문제가
사실 나올 파트가 너무 많은데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성인 간호로 공부하세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들어서 몰라요.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이 정도는 확실히 알고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셨으면 합니다. 나의 구원자 하늘이 내려주셨나.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